안녕하세요. 꿈꾸는 주린이 아줌마의 좌충우돌 실전 주식투자 2021년 10월 15일 국내 주식시장 종가 기준, 해외 주식시장 본장 시작 기준 영상입니다. 오늘도 3일 연속 코스피 코스닥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보통 옵션 만기일 다음날, 오늘 같은 날은 금융권에서 어제까지 매입했던 종목들을 대량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금융기관에서 매도 수량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3일 연속 코스피 코스닥 상승이긴 하지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잠깐의 일시적 숨고르기지 이제 하락장을 마감하고 다시 상승할 시기로는 안 본다네요. 이 의견에 대해선 이 방구석 아줌마 주린이도 같은 생각이고요. 시장에서 주식시장 상승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이 반반 갈리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은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병목 현상이 곧 풀릴 거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 생산량 대폭 늘리겠다고 다시 발표했다네요. 중국의 전기 공급 차질로 석탄 생산량을 일시적으로 풀어준다고 하는데 이 뉴스 듣자마자 우리나라 또 미세먼지로 고생하겠구나 싶어지던데요. 전력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원자력 가동으로 전력난을 해소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식시장이 신흥국 중심으로 하락 전반이었는데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설 거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 의견으로는 IMF가 내년도 세계 경제 둔화 보고서를 발표했고 현재 나홀로 호황인 미국 경제도 내년 말쯤 둔화될 거라고 전망한다고 하네요. 부정적 의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의견이 바로 심각한 인플레이션 현상과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혹시 모를 우리 주린이 코린이들을 위해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용어 설명을 하자면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불안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며 저성장 고물가 상태를 의미한다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적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심각한 거고요. 조금 더 파고들면 머리 쥐날 것 같아서 공부는 여기까지만. 암튼 물가 지속 상승의 체감이 가정에서도 식탁 물가를 봐도 충분히 느끼고 계실 거예요. 물가의 지속적 상승은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 기업의 원가와 고정비용 상승으로 총 매출은 커질지 몰라도 순이익이 감소되는 거고 또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채 비율 확대와 부채를 감당 못해서 도산하는 기업들이 생겨나는 위험에 처해질 거고 생각만 해도 깝깝하네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을 각 나라나 전 세계 국가가 협력하여 컨트롤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수십 년 우상향했던 세계 경제가 퇴보될 수도 있는 건데 설마 이 상황까지 가진 않겠죠?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라는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겪으며 가파르게 성장한 세계 경제인데 여기서 꺾이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방구석 아줌마 주린이가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갔네요. 이건 내가 분석할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암튼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 중 이 아줌마 주린이의 의견은 살짝 부정적 의견으로 치우쳐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장 시작이니 물타기 하고 이제부터 다시 공격적 투자를 해볼까가 아니라 물타기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고 물타기 해서 또는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승 시기 타고 수익 전환하면 반매도 또는 전량 매도해서 현금화한 다음 진짜 시장이 안정되고 확실한 상승장이다 느껴질 때 그때 공격적 투자를 해도 될 것 같다는 분석을 해봅니다. 전 이번 하락장에서 여태 짜잔한 수익 보다가 이번에 된통 물려서 손실료 500만원을 넘기면서 많은 반성을 하고 공부가 되었답니다. 오히려 이번의 경험으로 한 발자국 성장한 듯 합니다. 그냥 흘러들었던 연블리님이 얘기한 RSI 지수 분석을 하다 보니 이제 저점 매수 자리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마인드 컨트롤을 어찌 해야 하는지 등 이제 아주 조금 주식 투자를 알 것 같다로 바뀌었답니다. 뭐 그래봤자 아직도 공부할 게 더 많긴 하지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국내 주식 계좌 종목을 분석해보자면 우선 미래생명자원, 어제 상한가에 이어 어제 예측한 대로 하루만 치고 빠지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역시 오늘 시작부터 갭상승을 하더니 내가 차트 안 보는 사이에 4,930원을 터치하고 미끄러졌네요. 1차 매물대는 가뿐히 뚫었는데
2차 매물대를 못 뚫고 내려온 거 보니 세력이 100% 수익을 포기한 건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윗꼬리에 아랫꼬리 달고 상승 마감이면 거기다 오늘이 금요일이라 상승 탄력이 느슨해지기도 해서 월요일 다시 한번 2차 매물대 뚫을 시도를 했다가 안 되면 100% 수익은 포기하고 세력이 털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오늘 호가창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큰 매도 물량은 없었고 매도보다 매수량이 더 많은 거 보니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것 같긴 하지만 월요일 하락으로 끝난다면 다시 또 나의 평단가 5,248원 오려면 또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제발 월요일 한 번 더 상한가 가길 기대해 봅니다. 위즈코프는 오늘 마이너스 3%까지 하락했다가 종가 0.79% 마이너스로 마감했네요. 역시 외국인은 쥐꼬리만큼 매도했고 개인의 매수세가 집중되었고요. 위즈코프도 호가창 계속 보고 있었는데 매도보다는 매수 물량이 진을 치고 있어 쉽게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1차 매물대 벽에서 간당거리고 있고 외국인이 오후쯤 매수로 돌아선 거 보면 월요일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들이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고 그리 얘기했는데도 자꾸 예측, 추측하고 싶어지네요.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에. 미래생명자원은 물려있을 때까지만 해도 사료 관련 테마주라는 거 알고는 관심 없었다가 수개월 물려있다. 이제 상한가 가고 나서 기업에 대해 좀 알아보니 아직 더 알아봐야겠지만 이게 은근 알짜 기업인 것 같네요. 시가총액 1,000억 미만에 아직은 미미하지만 조금씩 성장하는 이런 기업이 텐베거 가능성 있는 기업이거든요. 짧게 공부한 지식으로 봤을 때 거기다 동물 사료, 펫산업의 성장과 함께 점차 커질 산업에 속하는 것도 매력적인 기업이긴 한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업에 대선주자,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음 기업 가치는 시장에서 좋게 평가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정치 테마에 휘둘리며 치고 빠지다 보면 주가는 수시로 널뛰기를 할 테니 그 속에 기업의 가치를 따질 뭐가 없어진다는 거랍니다. 아쉽네요. 정치 테마주로 엮이지만 않는다면 한번 깊게 공부해 볼 만한 기업인 것 같은데. 오늘 2021년 10월 15일 본장 시작 기준 미국 주식은 다우, S&P, 나스닥 전체 소폭 상승 중입니다. 어제와 별 다를 게 없는 계좌이지만 아쉽게도 불안하더니 오늘 NRGD 손실률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네요. 현재 마이너스 35.22%, 손실액 마이너스 1,538.07달러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장중 마이너스 36.5%가 빠지고 있는 거 보니 내일 새벽 종가 7달러를 깰 것 같은 분위기네요. 희망 회로를 굴린다면 신뢰는 안 가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다시 천연가스 생산량을 늘린다고 했고 유럽의 전력난 극복을 위해 원자력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고 또 세계적 인플레이션 우려를 각 나라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걸로 보고 또 다음 주부터 벌써 한파가 닥친다니 중국도 그렇고 추위가 빨라지면 그만큼 유가나 천연가스 소비량이 급증할 거고 더 심각해질 인플레이션 우려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게 될 거고 그럼 조만간 유가 상승이 멈춰지지 않을까 방구석 아줌마가 혼자 추측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주가지표 보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